우선 이런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서 얻는 유익함은 이제 크게는 생활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심장 기능의 강화를 줄 수 있습니다. 우선 대부분 이제 운동을 갖다가 시작하시게 되면은 대부분 많이 느끼시는 게 건강해졌다. 예전보다는 조금 건강해졌다라고 많이 느끼게 되시는데요. 우선 개인의 연령이나 무슨 성별, 체력적인 조건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운동을 하게 되면 대부분 자신이 건강해졌다고 많이 느끼게 되시고요. 예전보다 피로감을 조금 덜 느끼게 되십니다. 또 그리고 일반적인 일상생활을 하시는 데 있어서 스트레스를 좀 조절을 하실 수가 있고, 활기찬 느낌을 좀 유지하시며, 또 이제 예전보다는 숙면을 좀 잘 취하실 수가 있고, 또 긍정적인 자아상도 강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요인들을 줄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말씀드린 이러한 증상들을 다 객관화시킬 수는 없지만, 이제 현대인들의 가장 보편화된 증상들, 를 갖다 없애주고, 또 이제 활기 넘치는 이런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운동이 또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운동을 꾸준히 하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몸에 나타나는 가장 큰 효과는 우선 심장 기능의 강화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운동을 규칙적이고 지속적인 운동을 하게 되시면 대부분 신체가 단련된 이제 사람은 휴식 시에 심박동수가 감소가 됩니다. 이거는 이제 심장 근육의 이제 수축력을 갖다가 이제 강해지게 된다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심장 기능이 또 좋아지게 되면은 1회 심박동 시 이제 이렇게 분출되는 심박출량이 또 증가돼서 좀 심한 운동을 하시더라도 잘 견뎌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혈액 중에 그러니까 우리 몸에 좋다고 하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증가가 되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또 동맥경화를 갖다 예방시킬 수가 있고요. 혈압을 잘 유지시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좀 높으신 분들도 운동을 꾸준히 하게 되시면 조금 수치를 낮춰가실 수가 있고요. 또 체중 조절이나 체지방의 감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대사증후군의 예방을 갖다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시면 이러한 질병의 예방이라든지 아니면 사망률도 감소시켜 주실 수가 있고, 또 질병에 대한 면역력을 강화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 처방의 목적은 꼭 우리 이식인들이라고 해서 아주 뭐 다른 건 아닙니다. 대부분 이제 개인의 차에 따라서 강도라든지 시간이라든지 뭐 빈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씩은 차이가 있으시고, 물론 이제 주의사항은 조금씩은 달라지시긴 하는데요. 우선 심폐지구력이라든지 뭐 근력, 근지구력, 유연성 등을 강화시켜주면서 체력을 향상시켜 주셔야 되고, 또 운동 참여 시에 이런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되고, 관상동맥 질환이나 고혈압, 당뇨, 뭐 골다공증 비만, 정신적인, 심리적인 이러한 질환들을 갖다가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좀 도움이 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제 운동을 시작해야겠다 이제 생각을 하게 되시면 대부분 계획들을 굉장히 많이 세우세요. 운동에 있어서는 특히 대부분 사람들이 굉장히 계획을 철저히 세우시고, 또 그 계획 이제 세우신 계획대로 실천을 하시려고 또 노력을 하시고, 또 그러다 보면은 또 금방 마음 먹으셨던 거에 못 미치셔갖고 또 중단하시고, 이러한 것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시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운동을 매일 그러면 어떻게 운동을 할 것인가? 계획을 세우시면 내가 보면 한 달 뒤, 뭐 3개월 뒤, 6개월 뒤, 1년 뒤, 앞으로 그 후에 여러 가지 이렇게 단기간과 이제 뭐 장기간 동안 이런 운동 목표를 갖다 설정을 하실 거고, 또 나름대로 꿈도 아까 뭐 히말라야도 가신 분도 있으실 텐데 그런 꿈도 가지게 되실 겁니다. 물론 꾸준히 하시면서 건강관리 잘 하시면은 굉장히 가능하신 일들인데요. 운동 처방의 목적이라든지 현재의 그런 운동 능력, 또 개인의 그런 건강 상태, 또 개인적인 기호라든지 아니면 경제 사정, 직장이나 생활 주변의 그런 여건에 따라서 전문가나 운동 처방사와 상의해서 실행 가능한 등록증을 갖다 선택하시는 것이 우선은 좀 바람직하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운동 프로그램을 갖다 구성을 하려고 할 때는 약 한 5분에서 10분 정도의 그런 준비 운동, 그 다음에 심폐지구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유산소 운동, 한 15분에서 한 1시간 정도의 10분 정도를 갖다 권장을 하고 있고요. 거기 그 다음에 근력 증진 운동, 또 레크레이션 활동, 정리 운동, 일반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갖다 기본적으로는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얼마만큼 많이
그다음에 또 시간을 얼마나 할애를 해야 될까. 제일 많이 언론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많이 알고 계신 게 3회 이상, 30분 이상 해야지 운동 효과가 있대더라. 이렇게 많이 알고 계세요. 그리고 또 그걸 갖다가 하지 않을 바에는 운동 효과도 없대더라. 또 그러셔갖고 또 이제 운동을 많이 못하시는 이유 중에 또 하나도 그것인데요. 일반적으로 예전에는 주 3회를 갖다 권장을 했었는데 요즘은 주 4회에서 5회 또는 4회에서 6회 아니면 가급적이면 적은 양이라도 매일 조금씩이라도 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 시간은 15분에서 지금 이제 1시간으로 되어 있지만 처음 시작하실 때는 5분도 괜찮고 10분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30분을 운동을 하시는 거나 10분 10분에서 3번을 하시는 거나 운동의 효과는 같습니다. 단지 다르다면은 내가 뭐를 목적으로 운동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시간이나 강도나 종류가 조금씩 달라지시거든요. 그리고 운동을 이게 이제 아까도 제가 뭐 단기간, 장기간 이렇게 목표를 세우신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한 달, 뭐 3개월, 6개월 이렇게 딱 이 기간 동안 하셔갖고 우리 몸을 갖다가 어느 일정 수준 이상의 체력으로 올려놓으셨다 할지라도 안 하게 되시면 우리 몸은 또다시 예전의 상태로 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이틀하고 맞을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해주셔야 되는 건데 우리나라 사람들 굉장히 성격이 급해요. 장기간 동안에 굉장히 많은 효과를 보시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욕심이 많으신 건 좋으신데 거기에 못 미치시다 보면 또 안 하게 되시거든요. 근데 이번 주 한 5분 예를 들어서 수술하시고 나서 이제 퇴원하셔갖고 가시게 되면은 아까도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신 한 3개월 정도까지는 간단한 정도의 일만 하실 수가 있으시잖아요. 그 상태에서 운동할 때는 처음에는 5분도 괜찮으세요. 이번 주 한 5분 하셨으면은 다음 주는 한 10분. 이렇게 조금 모든 게 다 예열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시거든요. 조금 하다 보시면 그 다음에는 시간이나 강도를 더 높이시더라도 그렇게 몸에 무리가 안 가세요. 근데 한 번 운동을 해야지 마음을 먹으시면은 굉장히 많은 양을 또 심하게 하셔갖고 어떤 효과를 많이 보시려고 하거든요. 근데 한 번 무리하게 되시면 분명히 우리 몸에서는 또 이상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아프고 불편하셔서라도 또 쉬게 계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기 때문에 우선은 처음에는 적은 양이라도 조금씩이라도 유지해 주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운동 강도를 설정하는데 자각 인지도, 그러니까 내가 느끼는 강도로서 운동 강도를 갖다가 판단하시는 것이 가장 적합하리라고 봅니다. 물론 맥박스를 이용하는 방법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기계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건 생활하시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불편하시고 또 운동은 어차피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쉽게 편안하게 또 즐겁게 하셔야 될 텐데요. 매일매일 컨디션이 다르실 거예요. 어떤 날은 몸이 굉장히 가뿐하실 때도 있고 어떤 날은 굉장히 힘이 드실 때도 있고 그런 거에 따라서 내가 내 몸의 컨디션에 맞춰서 운동 강도를 갖다 설정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느끼실 때 약간 힘이 든다라고 느낌이 드시는 정도 이 정도가 우리가 맥박스로 설정하는 그런 운동 강도랑 가장 적합하게 맞거든요. 그래서 운동 강도는 그렇게 설정을 하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고요. 근데 또 이제 일반적으로 운동 강도에 대해서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 많이 또 들으셨던 게 약간 숨이 찰 정도로 또는 약간 땀이 날 정도로 뭐 셔츠가 젖을 정도의 운동을 하는 게 가장 적합하다라고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땀이 날 정도로 운동을 하게 되시면 물론 기분은 굉장히 좋으시고 나름 또 운동 좀 했다 이런 만족감을 굉장히 많이 얻으시는데요. 한 가지 또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위에서 보시면 가만히 있어도 땀을 많이 흘리시는 분이 있고요. 땀을 잘 흘리지 않으시는 분이 이렇게 개인적인 차이가 있으세요. 또 사람마다 수분을 섭취하는 양이 다 다르세요. 어떤 분들은 하루에 뭐 1리터에서 2리터의 물을 먹는 게 좋다고 해서 그 정도의 많은 양을 드시고 어떤 분들은 하루에 한 컵, 두 컵도 잘 안 드시거든요. 그러면 땀도 잘 안 흘리시고 수분 섭취량도 적은 분한테 운동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은 땀이 날 때까지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잘못하면 굉장히 위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 강도는
운동을 하셔서 자연스럽게 땀이 나면 괜찮으시지만 억지로 땀이 날 때까지 신체상의 어떤 이상 증상이 나타나는데 무리하시는 것은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으시다는 것. 그래서 항상 컨디션의 변화에 맞춰서 약간 힘이 드시는 정도까지만으로 운동 강도를 맞춰주시는 것이 가장 적합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운동 프로그램을 할 때 준비 운동, 스트레칭 같은 걸 많이 하게 되시는데요. 일반적으로 한 5분에서 10분 정도를 갖다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략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준비 운동하고 정리 운동입니다.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본 운동은 열심히 하시지만 생략하시거든요, 대부분. 그런데 이 준비 운동은 오히려 본 운동을 조금 줄여주시더라도 꼭 해주셔야 되는 게 준비 운동하고 정리 운동인데요. 이거는 왜 하셔야 되냐면은 운동을 하시기에 앞서서 각 관절이나 심장 등 비롯한 부분과 장기에 운동으로 생길 수 있는 부담을 조금은 감소시켜주기 위해서 갑작스럽게 뛰거나 걷거나 심하게 하실 경우에는 무리가 되실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갑자기 자동차도 시동을 켜고 지금 예열 과정을 조금 거치라고 하잖아요. 갑자기 했을 때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보면 간단하게라도 준비 운동을 갖다 꼭 하시고 본 운동을 하시는 습관을 가져주시는 게 좀 더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많이 하시고 또 알고 계신 신체적 근력을 강화시켜주시는 유산소 운동인데요. 많이 알고 계신 거 제일 또 권장하고 있는 게 걷기라든지 자전거 타기, 조깅, 수영, 등산, 계단 오르기, 댄스포츠 이러한 것들을 줄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에너지원으로 지방이 활용되기 때문에 체지방 감소에도 효과적이고요. 심폐지 근력을 향상시켜주고 또 대근육근, 큰 근육을 갖다 사용해 줄 수 있고 우리 몸 전체를 다 유동적으로 움직여줄 수 있기 때문에 또 가장 권장하고 있는 운동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이 유산소 운동에는 우리가 이제 고충격 운동과 저충격 운동을 볼 수 있습니다. 고충격 운동이라는 것은 달리기나 뛰기, 줄넘기, 축구, 농구와 같이 이렇게 운동하실 때 발바닥이 바닥에 닿는 순간 몸에 걸리는 부하가 굉장히 큰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칠 위험성도 조금은 많고 또 비만이나 아니면 관절염 또 수술하시고 나서도 굉장히 무리가 되실 수 있습니다. 경쟁적인 운동 이러한 것들은 조금 삼가해 주시는 게 좀 도움이 되시고요. 그래서 걷기나 아니면 고정식 자전거 아니면은 수영이라든지 이러한 이제 고관절의 체중 부하가 좀 적은 운동들을 갖다가 시작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근력 운동 프로그램에 갖다 좀 추가적으로 해주시는 부분인데요. 근력 운동으로 딱 생각하시면 대부분 아령이나 덤벨이나 바벨이나 아니면 역기 이런 것들 어떤 기구를 사용해서 하는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또 굉장히 힘들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세요. 또 물론 무게가 굉장히 큰 거라든지 했을 때는 물론 수술하시고 나서 위험하실 수도 있고 그런 부담감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근력 운동은 횟수를 많이 한다고 내지는 무게를 높여 한다고 다 효과가 좋은 것만은 절대적으로 아니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두 운동을 하신다 할지라도 보통 아령이나 덤벨 갖고도 이두 운동을 하시지만 왼손으로 주먹 쥐고 하셔도 이두 운동은 힘을 가해줍니다. 그래서 한 번을 하시더라도 내가 얼마나 바른 자세로 하시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달라지시거든요. 그래서 근력 운동을 갖다가 하실 때는 우선은 하시기 전에 준비 운동을 꼭 해주시는 거 그리고 정확한 자세를 갖다가 습득하시는 거 그다음에 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령이나 덤벨 없이도 왼손으로 충분히 운동을 하실 수가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부위에 운동을 하는지를 느끼시면서 하시는 거. 예를 들어서 그냥 아령이나 덤벨 갖고 팔을 오렸다 내렸다 한다. 나중 팔 운동을 한다라고 하지만 잘못했을 때는 그냥 전환 운동이 될 수도 있고 필요 없는 부위에 운동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헬스클럽 같은 기구를 이용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근력 운동은 내가 지금 어떤 부위에 운동을 하시는지를 느끼시면서 하시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시고요. 그리고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상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남하고 비교하신다든지 욕심내지 않으시는 거 이 점 좀 유념해 주시고요. 운동하시면서 억지로 숨을 참으시는 것도 안 좋습니다. 그리고 근력 운동을 하실 때는 상체와 하체 우리 몸의 균형을 잘 유지시켜 주실 수 있도록 균형 있게 해주시는 거. 그래서
그래서 운동 가지수는 처음에는 3가지에서 5가지 정도로 시작을 하셔서 10번에서 한 12번, 내지는 15번 정도를 갖다가 하시되 한꺼번에 이루었다가 뭐 5세트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뭐 2번, 3번 이렇게 조금씩 반복해서 늘려가실 수 있는 거. 그리고 한 번 12번에서 뭐 15번을 하셨다. 그러면은 30초에서 60초 정도의 휴식을 거치시고 나서 또 다음번 운동을 또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정리운동을 해주시는 건데요. 정리운동은 준비운동의 반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운동 시에 올라갔던 이런 혈압이라든지 심박수를 다시 안정 상태로 돌려놓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운동하실 때는 준비운동, 본운동, 정리운동 이 순서를 갖다도 가급적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일반적인 이런 운동 프로그램, 뭐 준비운동, 본운동, 유산소 운동하고 근력운동, 정리운동, 일반적인 이런 운동 프로그램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데요. 대부분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갖다가 제대로 하시려고 하다 보면은 못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근데 이런 이제 일일하다 이렇게 알고 계신 이런 운동 프로그램 말고 솔직히 제일 중요한 거는 일상생활에서 신체 활동량을 조금씩 늘려주시는 거거든요. 일상생활에서 신체 활동을 늘려주는 거, 이거는 어떠한 좋은 점이 있냐면은 일단 노력이나 준비가 거의 안 됩니다. 또 경도의 운동이지만 운동에 여러 가지 이점을 얻을 수가 있고 계획된 어떤 운동 프로그램보다도 훨씬 유지하시거나 지속하시는 데 도움이 많이 되고요. 운동을 잘 못하시는 분들도 좀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위한 뭐 특별한 준비나 입장, 뭐 옷을 갈아입어야 된다라든지 이런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용이 편리하고 효율적이고 또 천천히 단계를 올릴 수 있고 부작용도 없고요. 그리고 광범위하고 체계화된 운동 프로그램을 행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걸음을 내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실 수가 있고 운동의 과정이나 결과 이런 것들을 관찰하실 수가 있고요. 정기적인 운동 프로그램을 행하는 데 있어서 보조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고 이런 일상생활에서의 신체 활동량을 조금만 늘려주시더라도 작업 능률의 향상이라든지 근육이나 관절의 유연성 증가, 또 피로감 감소 등의 효과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상생활에서 활동량을 늘리는 거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이제 일반적으로 쉽게 하실 수 있는 게 왕복일 같은 걸 활용하셔갖고 내가 하루에 움직이는 양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요즘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생활이 굉장히 편리하게 되어 있어갖고 움직이시지 않으려고 마음만 잡수시면은 하루에 1000보도 안 움직이실 수 있으시거든요. 왜냐면은 지하 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 이용하실 수 있고 조금만 가면은 또 이렇게 쉽게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상생활에서의 움직임 자체가 예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보계를 통해서 내가 하루에 움직이는 양이 어느 정도가 될까 한번 이걸 체크해 보실 수도 있고요. 가급적 앉아서 하시는 일들을 갖다 좀 서서 하시는 거. 뭐 TV를 보시면서 서서 TV를 보신다라든지 아니면은 대부분 이제 움직이시는 거. 그리고 TV나 컴퓨터 앞에 앉아 계시는 시간이 많아지시다 보면 움직임 자체는 점점 줄어드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간들을 조금씩 줄여주시는 거. 또 그다음 집안일을 갖다 한꺼번에 몰아서 하시는 것보다는 조금씩이라도 자주 나눠서 해주시는 거. 그리고 자가용 대신에 대중교통을 조금 이용해 주시는 거. 그리고 엘리베이터 대신에 계단을 이용하시는 거. 그렇다고 계단을 이용하시라고 했다고 10층 이상을 갖다 올라가시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한 3, 4층 정도는 계단을 충분히 이용하실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10층에 사신다. 그러면 1층부터 10층까지 올라가시는 게 아니라 3층까지 계단을 이용하셔서 3층부터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신다라든지 아니면 7층에서 내리셔갖고 한 3층 정도를 갖다 계단을 이용하시는 이런 방법. 그리고 생활 속에서 조금씩이라도 움직이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양을 늘려가시면은 조금 하다 보시면 이것도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차를 이용하시는 분들 주차 보통 주차장에 하실 때 대부분 입구에 굉장히 가까운 쪽에다 많이 하게 되시거든요. 그런데 입구에서 조금 먼 쪽에다가 주차를 하게 되시면 단 100보, 200보라도 조금씩은 더 고르실 수가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라도 조금씩이라도 해주시라는 겁니다. 이용하시면서 내지는 우유 한 잔이라도 대신을 하세요. 근데 운동만큼은 오늘 바쁘면 내일 해야지. 이번 주 다 갔으니까 다음 주부터 해야지. 아니면 꼭 어떤 장소에 가서 어떻게 해야지만 운동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식사는 간단하게 드셔도 식사고 잘 드셔도 식사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에 30분을 운동하시는 거나 10분씩 쪼개서 3번을 하시는 거나 운동의 효과는 같습니다. 다르다면 내가 뭐를 목적으로 운동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시간이나 강도나 종류만 달라지시는 거. 그러면 아무리 바쁘신 분들도 하루에 10분도 하루를 하지 못하지 않으시겠죠.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10분이라고 하면은 산정거장 정도 되는 거리를 걸어주시는 거, 한 3, 4층 정도 되는 데는 계단을 좀 이용을 해주시는 거, 아니면 점심 식사나 저녁 식사하시고 그 주변을 좀 가볍게라도 산책하시는 거, 이런 정도도 운동이 되시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일상생활에서 이런 정도는 운동이라고 생각들을 안 하세요. 귀찮아서라도 생각하시는 부분 중 하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일상에서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을 먼저 좀 최대한 활용을 해주시는 거. 그러시고 나서 좀 더 걸어도 주시고 스트레칭도 하시고 근력 운동도 하시고 다른 것들도 다양하게 즐기시는 거.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이제 스트레칭도 하면 좋다라는 건 다 아세요. 근데 대부분 생각하시는 게 스트레칭 해야겠다 생각을 하시면 순서를 생각하세요. 어떤 순서대로 그럼 언제 어떻게 할까? 잘 짜여진 프로그램대로 물론 규칙적으로 컨티뉴 하시면 가장 좋으세요. 그냥 그거는 나중에 하시더라도 아침에 일어나시면 기지개 한 번이라도 펴봐 주시는 거. 어떤 분들은 기지개 펼 시간도 없다고 하시는데 솔직히 그건 거짓말이시고요. 아침에 일어나시면 화장실 가시잖아요. 가시면서 팔 한 번이라도 뻗어봐 주시는 거. 내지는 어깨 한 번, 목 한 번이라도 움직여 주시는 거랑 가끔 생각나실 때, 뭐 찌뿌둥하실 때, 아니면 특정 운동 하시기 전에 그때만 움직여 주시는 거랑은 틀리시거든요. 그래서 운동이라는 개념 자체를 꼭 언제 어디 가서 어떻게 한다가 아니라 그냥 커피나 녹차 같은 거 드시는 것처럼 생활 속에 좀 한 부분으로 생각을 해주시는 거. 그러시면은 앞으로 뭐 수술을 하셨던 아니면 뭐 그 가족분 모든 사람들이 다 건강을 갖다 앞으로 유지하시는 데 훨씬 좀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이제 익숙하신 분들 운동 손 저강도, 낮은 강도에서 시작을 하셔서 실제에서 신호가 유통되어 무리한 운동을 피하시는 거. 3회에서 5회 가급적이면 매일 한 20분, 15분에서 20분 정도부터 시작을 하셔갖고 4주 단위로 운동 시간이라든지 강도 운동 조절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이제 아까 스트레칭, 준비운동, 정리운동, 처음에 유연성 운동이라든지 낮은 강도의 근력 운동, 그 다음에 걷기나 자전거 타기, 수영이라든지 이러한 유산소 운동 위주로 실시해 주시는 게 좋으시고요. 운동 전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준비운동은 꼭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근력 운동을 하시더라도 정확한 자세를 갖다 꼭 숙하신 후에 내가 지금 어떤 부위의 운동을 하시는지 느끼시면서 하시고,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상해를 유발시킬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운동하시면서 숨 억지로 참으시는 거는 피해 주셔야 되고요. 상체, 하체 균형 맞춰서 운동해 주시는 거. 그래서 이제 오늘 한 가지 소개해 드릴 거는 이제 근력 운동이 한 가지예요. 그러니까 근력 운동 하면은 대부분 뭐 아령이나 덤벨 갖고도 많이 하시지만 이제 이거는 브라질이라는 이제 이름을 가진 건데요. 이거는 이제 가죽 재질로 되어 있고 이게 돌기가 되어 있어갖고 쥐실 때도 훨씬 편하세요. 그래서 혈액순환 에도 좀 도움이 많이 되시고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아령이나 덤벨 뭐 이런 것들은 떨어뜨렸을 때 좀 위험이 되실 수가 있지 아니면은 잘못 움직이셨을 때. 그런데 이거는 이제 그런 재질로 된 가죽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떨어질 때 따라 그 몸에 상해를 입으실 위험이 없고 무게 자체도 굉장히 경량해요. 이제 그렇다면은 꼭 근력 운동을 할 때는 이 브라질이라는 도구를 갖고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맨손으로 하셔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충분한 근력 운동 효과를 얻으실 수가 있으세요. 근데 요즘 이런 것들도 있어갖고 좀 안전하게 운동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자료는 나가가지고. 그래서 근력 운동이라고 생각하셔갖고 너무 어떤 도구를 이용해서 힘을 써야지만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가만히 앉으셔서도 충분한 근력 운동을 앉아서 누워서 충분히 운동을 해줄 수가 있으시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상태에서 팔 가오로 옆으로 이렇게 하실 수가 있고, 이걸 좀 더 넓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고요. 이 상태에서 나가는 뒤로 이렇게. 그런 걸로도 근력 운동 효과는 충분히 얻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근력 운동이라고 해서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반적으로 스트레칭을 통해서도 근력 운동 효과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 때, 뭐 근력 운동하면은 좀 기구가 없어서 아니면 헬스클럽을 가지 않아서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간단하게라도 해주시면 좀 도움이 되고, 이제 안전한 도구 같은 걸 이용하시면 조금 더 이제 효과를 좀 얻으실 수가 있으시겠죠. 그래서 요즘은 운동 도구 같은 것도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나오고 있고, 또 그다음에 이제 환자분들 일반인들도 이제 하다 보니까 꼭 내가 운동을 하실 때 내가 수술을 했기 때문에 예전에 어디가 불편해서 이거를 억지로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저희가 그것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세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는데, 운동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은 다 해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식사도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 이거 아니시잖아요. 식사도 우리가 죽을 때까지는 영양분을 갖다가 섭취를 해주셔야 되는 것처럼 몸을 움직이시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뭐 때문에 이거를 해야 되고 뭐 먹지 말아야 되고 생각하지 마시고, 건강을 위해서 조금 더 움직이고, 식사도 일수가 되게 좋다고 하면 조금 챙겨주시고 줄여주시고 하셔가지고 생활 습관 자체를 갖다가 조금씩 바꿔주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는 거. 그러니까는 절대적으로 우리 몸은 하루아침에 이만큼까지는 안 되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매일 식사하시는 게 귀찮다고 해서 뭐 일주일치에 하루 뷔페를 가셔갖고 모든 영양소를 칼로리로 주고는 일주일치를 다 섭취하셨다 할지라도 안 드실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루아침에 이만큼까지는 절대적으로 안 되고요. 하실 수는 있으세요. 근데 분명히 몸에는 무리가 따라오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욕심내지 마시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시고, 본인의 컨디션에 맞춰서 운동을 해주시는 거. 그러시면 앞으로 관리하시는 게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알고 계시고 많이 들으셨던 일반적인 내용들을 말씀드렸는데요. 혹시 좀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